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18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의 한 2% 정도만 상속세를 냈었어요. 근데 지금은 한 5%, 6% 되는데 약간 함정이 있어요. 통계 함정이. 왜냐면 사망자의 5%잖아요. 근데 사망자가 모두 상속 재산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.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, 그다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.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눠서 70대, 80대에 대부분 그때는 남편이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남성 위주로 본다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0%, 20% 정도 된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겠죠. 왜냐하면 상속세 공제 금액은 일정하게 있는데 자산 가액이 점점 커지니까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이냐 하는 건데, 결국은 우리는 지금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. 뭐 아파트도 갖고 있고 현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부동산도 갖고 있어요. 내가 개인이. 그런데 상속의 마지막 단계는 자녀, 아들, 딸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사람별로 이것이 배분돼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사람별로 배분돼야 되는데 이것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?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균등하게 배분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. 모두가 다 똑같은 자산, 아파트도 n분의 1, 뭐 주식도 n분의 1, 현금도 n분의 1, 다 n분의 1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.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채가 50억, 60억인데 다른 재산은 별로 없어요.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는 공동상속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공동상속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거예요. 근데 아파트를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내요?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상속세 낼 돈이 없어.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돼. 근데 아파트를 팔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? 그거 갖고 또 논의를 하고요. 이걸 지금 팔아야 돼, 나중에 팔아야 돼 가지고 또 논의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모친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모친을 아파트에서 내보낼 수 없잖아요. 그럼 모친이 사셔야 돼요. 근데 상속세는 내야 돼요, 자녀들이. 자녀들은 상속을 받았지만 그 아파트에서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. 모친이 살고 계시니까. 그런데 나는 세금은 내야 되는